54번 할 건데 54번부터는 순서 배열이고 우리 빈칸 추론은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 배열은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각 문단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왜 B 다음에 A가 오고 A 다음에 C가 오는지. 요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를 듣는 것만 쌤이 해주는 지문 분석을 듣는 것만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지문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고 54번에 왜 2번인지 해석을 해볼게. 요 첫 번째 문장을 지훈이가 먼저 해보자. 첫 번째 문장. 권리는 어떤 권리야? 이칠 권리야. 이칠 권리.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우리 어법 시간에 배우는 뭐야? 투부정사의 수동형이다. 중동사도 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투부정사의 수동형.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잊을 권리가 아니라 잊혀질 권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가 뭘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말하겠죠.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이다. right. 권리이다. 이대로 완전한 이형식이야. 그러면 D는 뭐다? 수식어구다. right를 부가 설명해주는 수식어구가 나오겠죠. 자, 잊혀질 권리는 어떤 권리인지 보겠습니다. D에 봤을 때 distinct의 품사가 뭐야? 파란색으로. 얘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 아니니 구별되는 이라는 찾아봤을 거 아니야. 형용사죠. 그러면 구별되는 권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떻게 형용사가 뒤에 혼자 와서 앞에 명사를 꾸미죠?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으면 형용사 구가 혼자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구별되지만 벗이 들어왔고요. 구별되지만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됐나? 구별되지만 뭐뭐와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됐나요? 뭐와 관련이 있는지 해석을 해보면 사생활 권리와 구별되지만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겠지. 뭐랑 뭐가? 어떤 내용이 제시됐어? 잊힐 권리와 사생활 권리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르다, 그치?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 변형 문제도 풀고 내신 점수도 잘 나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잊힐 권리와 사생활 권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잊힐 권리는 사생활 권리와 구별되지만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더 해석을 해볼게. 경은이가 천천히 해보자. 보자. 권리, 사생활 권리는 이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까? Among other things. 무엇보다도 쓰자. 몰랐죠? 무엇보다도. 가로치겠습니다. 사생활 권리는 무엇보다도 빨간색으로 권리이다. 지금까지 완전한 이형식입니다. 어떤 권리인지 더 해석을 해볼게. 정보에 대한 권리이다. 어떤 정보인데 전통적으로 regarded, 간주되는, 뭐뭐로 여겨지는 이런 뜻이죠. 과거 분사입니다. 필기하겠습니다. 과거 분사. 뭐뭐로 여겨지는, as 뒤에 해석을 해보면 보호되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됐죠? 또 나왔네. 여기서 우리 투부정사의 수동형을 봤는데 또 나왔습니다. to be, pp. not이 있네. 투부정사 앞에 not을 써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방금 경은이가 해석한 것처럼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두 부정사의 수동형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해를 위해서 읽어보면 사생활 권리는 이다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보호되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할, 공개되지 않아야 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자,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칠 권리와 사생활 권리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고 두 개는 다르다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이야 이거는? 이칠 권리야 사생활 권리야 설명이. 오케이. 두 번째 문장에서 사생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사생활 권리에 대해서 설명.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당 문제는 풀 수 없고 변형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없다. 글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됐죠? 사생활 권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칠 권리와 사생활 권리가 주어진 문단에서 제시가 됐고 두 번째 문장에서 사생활 권리를 설명했어. 그 다음에 뭘 설명할까요? 이칠 권리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B로 가겠습니다. B의 첫 번째 문장을 수연이가 천천히 해보자. 찍게요. 자, B의 첫 번째 문장에 일단 대조적으로 해당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태경아 듣고 있지. 이칠 권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이칠 권리는 BPP 수동입니다.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뭐에? information.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이까지 해석 잘했죠?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칠 권리랑 사생활 권리가 다르다고 했잖아. 앞 문장이랑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뒤에 보면은 that 이하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주격 안 되네요. 정보에 대한 부가 설명이겠죠? has been 현재 완료 시제 있었던 비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인 것 뿐이잖아. 있었던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대조를 나타내는 in contrast라는 연결어와 함께 지금 주어진 문단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필기를 해볼게요. 사생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는 이칠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적으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일치 권리와 사생활 권리는 다르다라고 했고 주어진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서 사생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B에서 대조적으로 라는 연결어와 함께 이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주어진 문단 다음에는 B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쵸? 됐나요? 그 다음에 누구죠? 태경인가요? 자, 보자. 이칠 권리는 광범위하게 넓게 포함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대로 완전한 삼형식 구조입니다. 목적어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개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포함을 합니다. 어떤 개인의 권리인지 뒤에 부가 설명을 해주겠죠? 자, 빨간색으로 defined. 이거 뭔데? to be pp. 이 친구랑 똑같지 않니? 중간에 부사가 끼어져 있을 뿐. 그쵸? 형태가 똑같아요. not이 들어가 있고 to 부정사의 수동형입니다.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겠지. not이 있으니까. 어떤 개인의 권리인지 해석을 해보면 영원히 정의되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수동형이 들어왔습니다. 뭐에 의해서?
특정한 시점 A 정보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됐지? 쓸 거 쓰고요. 요 표기는 내가 쓰면서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다.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어떤 개인의 권리? 특정 시점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치? 한 사람을 딱 15살 때 그 사람의 뭐 사건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잊혀질 권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건이나 특정한 시점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을 정의하면 안 되겠죠? 이제 잊혀질 권리가 뭔지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돼. 따라오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크게 볼 때 B는 어떤 내용이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럼 B는 지문을 크게 볼 때 우리가 다른 변형 문제도 내신에서 풀기 위해서 B가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잊힐 권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따라서 B를 해석을 했으면 잊힐 권리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돼. 잊힐 권리는 특정 시점의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 말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말하네. 잊힐 권리는. 그죠? 그 다음에 A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권리에 대한 motivation은 동기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유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이다. 경록이 시험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라.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뭐야?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지? 그렇게 해석 안 했잖아, 경록이.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치? 그 투부정사 allow가 몇 형식이니? 5형식이지. 그치? 그래서 뒷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individuals가 목적어, 투부정사, to move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온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 그래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표시를 하고요. 쟤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거 줄 치고요. 쓰겠습니다. 써야됩니다. move on with 원지. 여긴 소유격 자리겠지. 소유격. 문장에 따라 적절한 걸 써주면 되겠죠. 여기선 dear를 썼고 뭐뭐의 삶을 영위하다. 쓰면서 들으세요.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계속할게. 그리고 not be defined.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정의되지 않게 해준다. 특정한 사건과 그들의 삶에서 특정한 사건과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게 해준다니까 뭐랑 병렬이야. 이 투부정사랑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온 투부정사 병렬이죠. 여기는 이렇게 칠할게. 투가 생략이 된 거고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1번, 목적격 보호 자리 2번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특정 시점에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게 해준다. 예전 특정 시점의 사건을 잊혀질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 사건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겠지, 한 개인이. 왜 B 다음에 A가 와야 될까요? 앞문장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줄 치겠습니다. 특정 시점의 정보.
정부에 의해서 뭐 정의되지 않을 권리 이런 말을 했잖아요. A에서도 그들의 삶에서 특정 사건이나 기간 같은 말 아니니?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B 다음엔 A가 와야 됩니다. 뭔 말인 줄 알겠지? 같은 말이야. 조금 단어만 변형했을 뿐. B의 마지막 부분에 특정 시점으로부터의 정보와 A에서 그들의 삶에서 특정 사건과 기간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지금 A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태경아, 맞지? 그치? 그러면 좀 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오는지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it은 뭘까요? 가주어다. 진주 어딨니? 진주 어딨니? 대시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 has been recognized. 인식되어져 왔다.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디에서? 몇몇 국가들에서 such as 뭐뭐 같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몇몇 국가들에서 that year라고 인식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몇몇 국가들에서 that year라고 인식되어져 왔다. that year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심지어 과거에 범죄 유죄 판결도 과거의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대절하는 주어네요. should be BP eventually 마침내 결국 be spent 소모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not이죠. 부정어죠. 영향을 continue 계속해서 affect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되어져 왔다. 한 사람의 인생에 그죠? 자, 그러면 and 끼고 밑줄이 나오면 병렬 구조 패턴이라고 했는데 그럼 continue는 왜 동사 원형을 썼으며 뭐랑 병렬일까요? 찾아봐. 뭐랑 병렬이야? 너무 쉬운 질문이가 경록이. 조동사 뒤에 요 동사 원형 여기 should 조동사가 있잖아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병렬입니다. 그쵸? continue에 s 붙이면 안 돼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병렬입니다. 과거의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결국 spent 소모되어져야 하고 한 사람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다. 그게 잊혀질 권리겠지? 그렇지? 범죄 사실조차도 잊혀져야 한다는 그런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예시는 어떤 예시야? For example부터 특정 시점의 사건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정의되지 않아야 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그치? 그치? 그걸 이해해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A는 어떤 내용이었어? 해석을 해보니까 잊힐 권리의 이유에 대해서 잊힐 권리의 이유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설명을 왜 해줄까? 내신에서는 주제를 물을 수도 있고 빈칸을 뚫어 놓을 수도 있고 주어진 문장 넣기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걸 다 대비하려면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 despite는 전치사죠. 명사를 취하는 전치사입니다. 절을 취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데 despite부터 콤마까지 묶으면 전치사구를 다 묶는 거야. 그 뒤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어떤 권리를 supporting 지지하는 거야. 이칠 권리를 supporting 지지하는 the reason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 이칠 권리를 지지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칠 권리를 지지하는 그 이유는 여기 있네. A에. 그러한 권리에 대한 이유 A에서 언급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A라는 전체적인 문단이 이칠 권리의 이유에 대한 내용이라고까지 정리를 했죠. 그래서 A 다음에는 당연히 C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연결고리 찾았죠. A에서 이칠 권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C에서 이칠 권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칠 권리는 sometimes 때때로 가끔 come into conflict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들과 충돌할 수가 있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예외가 BPP니까 수동입니다. 그죠? are made 수동. sometimes 끼고 are made 수동이죠. 만든다가 아니라 수동이니까 공식적인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이유로? security 보안 public health니까 공공보건의 이유로 만들어진다. 자, 앞에서 잊혀질 권리는 한 사람의 범죄 이력조차도 잊어줘야 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의 이력과 얼굴까지도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런 건데? 보안상의 이유겠지. security 보안상의 이유겠지.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공공보건도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들 한때 다녔던 경로까지 다 밝혔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것도 건강보건의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는 어떤 내용이야? C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칠 권리 예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이칠 권리 예외. 그래서 어떤 자리를 뚫어놔도 어떤 문장이 주어진 문장 넣기로 나와도 풀 수 있도록 지문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고. 됐죠? 그래야 내신 문제를 잘 풀겠죠. 주제를 쓸게. 서로 구별되는 이칠 권리와 사생활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칠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지문은.